그러면 그 늘봄 학교 확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? 늘봄 학교는 쉽게 하면 학교 안에서의 방과 후 돌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거는 뭐 과거 정부부터 쭉 해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정부의 생각은 그거를 모든 돌봄 학교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나 아이 입장에서 보면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교 안에서 방과 후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사회에 가서 태권도장도 다닐 수도 있고 사설학원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놀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것처럼 공동체 돌봄이 필요한 거거든요. 그런데 그걸 학교에다가 가둬놓고 학교 안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교사들이 반발하는 겁니다. 민주당이 똑같은 돌봄 모델을 제시한 게 있는데 온 동네 초등 돌봄입니다. 어떤 구상입니까?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물고 싶은 것은 학교 안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네. 그렇지 않으면 지역 사회의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다양한 돌봄 시설들을 활용해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. 저희는 이 태권도장 같은 것도 돌봄의 영역에 포함시켜서 세제 혜택 등 필요하면은 수강료 지원 같은 것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민주당의 모델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온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모델인데 비해서 이 국힘이 얘기한 얘기한 늘봄 학교는 그야말로 책상 머리에서 행정 편의주의에서 따라 나온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. 근데 이런 면도 있거든요. 부모 입장에서는 맞벌이를 해요. 그래서 낮에 그 아빠도 엄마도 모두 집에 없어요. 근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방과 후 학교도 했다가 태권도장도 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도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한다면 이동 케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. 부모 입장에서는. 근데 그게 아니라 늘봄 학교로 해서 여기서 만약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그냥 일괄해서 케어를 해준다면 그게 더 안심할 수도 있거든요. 한편으로는.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? 제가 핀란드와 독일에서 실제로 방과 후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가서 봤거든요. 네. 다양하게 합니다. 안전 보장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. 그 안전 때문에 그 안에다가 학교 안에다가 아이들을 가둬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살라고 하면 그거는 인권 침해죠. 그거 마치 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교도소에다가 넣어놓고 키워하는 거 똑같은 거죠.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돌봄 형태들을 사회가 제공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데 가면은 위험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아이들을 학교에다 다 넣어놓고 그 프로그램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그게 민주당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.